이번에는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대표님의 하루 일과라든가 수입. 그다음에 한 달 수입에 대해서 좀 네. 알아봤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떤 걸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그 제가 말씀드렸죠. 네. 궁금해하시는 거는 누가 얼마를 버는가 네. 이게 가장 궁금해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7, 80%가 거의 독점해요. 네. 수입을. 몇몇 업소가 수입을 독점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 그 잘 못 번다는 그 박스라든지 뭐 아니면 조금 누가 봐도 저 중개업소에는 사람도 별로 왕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도 2, 3년을 버티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장사가 좀 안 되는데 네. 매출이 별로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 버티실 꾸역꾸역, 수가 있을까? 그러면 저분은 현상 유지를 해서 버틸까 싶으면은 뭐 그렇지도 않고 맨 주식창이나 보고 계신 분 있고 게임이나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네. 게임 하면은 좀 몇 조를 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몇십만 원에 연연하지 않아? 그분들은 몇 조를 벌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이제 사이버 머니라는 거. 그게 이제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면 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 계실까? 그분들의 자산 영위하고 있는 이 가정 자체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자산 형성이라든지 그 사람 도대체 돈이 얼마 있을까? 얘기 한번 해보고 네. 싶은데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자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일반 직업군에 비해서 재산이 제가 보기엔 좀 많은 편이에요. 적진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들어오죠. 그럼 그 앉아 계신 중개업소 소장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소장님들은 내가 이거 못 벌어서 내가 생활 못 한다 이러신 분들은 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너무 계시겠죠. 힘들어 진짜 나 이제 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네.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오래 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하면 제 나이가 얼추 나올 것 같아서 공개하기 그러는데 한 18년에서 20년 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 수입이 불규칙한데도 이분들 재산 형성을 보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언제죠? 21년인가? 네. 상승장, 네. 불장. 네, 불장. 예. 그럴 때 확 벌어놓고 이게 조금 힘들 때는 조금 이렇게 그냥 버티시고 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불장에서 까불다가 약 먹고 죽고 싶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많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불경기 있죠. 네. 이때 물건을 잘 잡거나 잘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역으로. 오래 하면 이게 보이거든. 그렇구나. 오래 하면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재산을 좀 모으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제가 보기엔 장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직업하고 다르게 저희는 돈이 굴러가는 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보이는 거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만 조금만 영리하다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직업이 매력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건 것 같아요. 난 첫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러신 분이 있어요. 나는 막 손님들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하기 싫어. 그러면서 아예 전업 투자식으로 하시는 중개업소 소장님들도 꽤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한 달 한 달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공개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매출액이 없거든, 그분들은. 네네. 그럼 그분들은 이제 투자해갖고 수익을 걷는 그 찰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옥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맨날 놀아요. 노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분들은 누구를 상대로 그럼 또 영업을 하고 계시냐? 대부분 소장님 상대로 영업을 해요. 박스에서 임대료 조금 나가야 되겠죠. 경비가 최대한 조금 나가야 되겠죠. 버티려면.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어디 분양이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같은 경우 분양 정보에 관해서 일반인보단 좀 낫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분양시장을 갔다 와요. 그 분양시장 괜찮은데 분양권이 얼마 간다. 피가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 한 2천 가는데
일반인들한테 그걸 브리핑을 하면 타 지역이라 갖고 설명이 잘 안 돼요. 내가 이 봉담에서 지금 봉담 물건을 손님한테 추천을 해야지 잘 팔리는데 서울 물건을 추천하고 있으면 잘 안 팔리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소장님들은 다른 지역도 투자하고 싶어 하시거든. 그럼 이런 소장님들한테 그런 물건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박스에 계신 분들이 네, 주로 네. 하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재테크 정말 잘하셔가지고 뭐 상가에서 수익이 나오는 경우 있고, 그래서 중개업소 소장님들은 거의 다 부자예요. 예, 소장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잖아요. 이 실장님들도 거의 다 부자예요. 예. 그래요? 네. 아,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네. 만나보신 대부분 분은, 그래요. 좀 오래 하셨던 예, 분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저희 또 직업들의 특징, 저희는 이제 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하고 중개업소 소장님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끔 가다 좀 중개업소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 사기꾼 같아. 저거 맨날 뻥만 치고 저 소장님 저 사장님 봤더니 뻥만 쳐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로얄층 있다고 가봤더니 5층이야 5층 로얄층이라고 우기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선을 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나의 이 재산을 갖다 너무 싸게 뭐 팔아주지 않나, 아니면 내가 너무 저분한테 말에 현혹이 돼서 막 비싸게 산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부장이 되면은 우리가 막 투기꾼처럼 막 묘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약간 사기꾼 것처럼 막 갑자기 말하시는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손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팠을 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내가 막 여기가 아픈데 다른 병원 갔더니 막 전체적으로 CT 촬영을 해봐야 되고 검사를 해봐야 돼요. 막 이러는데 조금만 아픈데 막 과하게 진료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사가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저도 의사 없거든요, 옆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송사 같은 거나 아니면 분쟁이 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에 좀 가깝게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그럼요. 들거든요. 그건 되게 네. 중요하죠. 그 생각 들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는 내가 죽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 변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딱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네. 공산주의로는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막 세월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우리 자본주의는 안 변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 업자들이 우리의 재산을 가장 많이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택할 수 있대 조언도 많이 하고. 그러면 부동산 업자 이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에 관한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계속 배척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되는 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무조건 방법도 배척을 있고. 하고 예, 예. 뭐 수수료만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네. 나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네. 관련된 분들을 많이 알아놓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사나 변호사 이 두 사람 만나기엔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봉담에 살고 네. 있으니까. 제가 서초동이나 강남에 살고 있으면 좀 만나기 쉬워요. 네. 근데 봉담에서 누구 만나기 제일 쉽냐면 세 번째 이 부동산 네. 하시는 중개업소 소장님 만나기는 쉬워요. 커피 한 잔만 갖다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동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때? 내가 만약 전세로 살고 있으면 언젠간 나도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동산에 와서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면은 여러 번 와서 커피도 갖다 주고 뭐 좀 친해지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맞죠. 예, 저분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 수수료를 먹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댓글을 보면 그 저희 영상을 이제 보신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의 주신 거를 댓글로
상세하게 달아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냥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좀 방문해 주시고 하시면 방문하시거나 예. 전화 주시거나 네,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절대 소통할 생각. 어려워하지 예.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 그렇다고 생각이 해갖고 들어요. 뭐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아니 꼭 굳이 저희 부동산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작은 커피라도 그렇지. 편의점에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사가지고 거고. 예,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열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좀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맞아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소장님들이 좀 잘 산다. 그만큼 예, 돈의 예. 흐름을 잘 알고 계신다. 네. 그래서 친해져라. 네, 친해지는 네. 게 좋다. 알겠습니다. 네.